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똥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든 요번 이게 여덟 번째 편이니까 이 8 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제가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교육과 맞물려 가지고서는 이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삶이 어떻게 바뀐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였는데, 제가 처음에 그거를 미리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는 제가 좀 그거를 좀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6 부나 7 부로 끝낼 줄 알았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하냐면 타인을 낚아서 내 충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생활일 거예요. 저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저도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수업도 제공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도 먹고 살고 하면서 또 여러분들 그걸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제공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삶은 둘로 나눠져요. 갈릴 길이 둘로 딱 나눠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낚인 삶, 낚인 상태의 삶, 낚인 상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낚아서 사는 삶. 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물론 제가 둘로 나누기는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가에 따라서 이제 저울이죠. 예, 양팔 저울 이렇게 있으면은, 예, 양팔 저울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큰가에 따라서 내 삶이 즐거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가, 이것이 인제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즐겁고 행복인가, 아니면 괴로운가, 괴로움. 이걸로 낚이는 거예요. 자, 인제 한번 보세요. 타인을 낚아서 사는 삶을 살면 어떨까요? 내가 돈도 벌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도 채워가고, 내가 권력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삶은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고기를 낚을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고기 낚았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굉장히 즐거워하죠.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취감과 그다음에 행복이 함께 있어요. 여기서의 행복은 저는 인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행복이 아니에요. 예. 제가 인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그런데 낚인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데 돈도 안 벌어져요. 내가 배우자랑 티격태격하는데 배우자도 설득이 안 돼요. 내가 자식이나 부모나 인제 있는데 얘기하는데 얘기가 안 통해 가지고 답답해 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설득도 못 시켜서 답답해 가지고 가슴 퍽퍽 쳐요. 고릴라들 이렇게 쿵쿵거리듯이.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괴로운 삶이 크겠죠. 네. 그러면 행복과는 멀어지죠. 자, 그래서 근데 인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이제 뭐죠? 나름대로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루지 못하니까 인제 그런 거죠. 내가 상대방을 바꾸지도 못하고 상대방을 내 뜻대로 이렇게 이끌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 이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괴롭지 않음의 반대가 행복이니까요. 하지만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근데 인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기를 낚을 수 있어야 고기를 낚고 그래야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은 뭐냐면 도전이 있는 삶이고 노력이 있는 삶이고 이 삶은 여기에는 다이나믹하다 그러죠. 능동적인 삶이에요. 생동적인 생명감이 넘치는 삶이에요. 이쪽의 삶은 뭘까요? 정적이죠. 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조용히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면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돼요. 일단 목표. 자, 그럼 왜 목표일까요?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고기를 낚겠다는 목표를 세우질 않으면 움직이지가 않죠. 자, 근데 인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인제 이거는 제가 공부 방법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목표를 세우고 하려고 그랬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제일 많이 드는 예가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너가서 여기 가서 낚시를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제가 인제 언제 한번 또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네. 이 희망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삶을 갉아먹는 희망이 있고 하나는 진짜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어쨌든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인제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내가 강을 건너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강을 건너는 방법 찾아요. 그 문제는 뭐냐?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아서 한 것. 그래서 배가 있으면 배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 좀 건너가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탁해서 건너가서 고기를 잡으면 낚시를 해서 고기는 잡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건너 주지 않으면 내가 그다음에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낚인 거예요, 한마디로. 또 다른 낚싯바늘을 물은 거죠. 어?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물론 이거는 현실에서의 이야기예요. 현실에서의 이야기.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그 공부라고 하는 거는 두뇌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인제 뗏목이라고 하는 것을 뭐 배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실제 배는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야 건너가서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이 배를 만드는 방법을 내가 두뇌를 통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방법을 찾는 훈련을 해야 다른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강을 건너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처음에 고기를 잡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는 이 고기가 안 되고 건너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목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강을 건너야 되겠다.'로 바꿔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강을 건너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법을 찾는데 이게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내 두뇌로 내가 직접 생각을 해서 찾아요. 사람들이 인제 흔히 생각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뭐 배를 만들고 실험을 해서 배를 만들고 물론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인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배를 직접 만들어서 강을 건너가야 되느냐. 어? 그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낚시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고 낚시가 목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뭐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건데 내가 배를 만드는 방법을 굳이 이걸 배워서 뭐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서 배우는 거는 배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두뇌를 쓰는 방법이에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부력이 얼만큼 되고 부력이 얼만큼 됐을 때 강의 물살을 이겨가면서 건널 수 있는가. 이거를 위해서는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거는 아마 예전에 물리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강을 건넜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강의 물살은 뭐 몇 미터 per second으로 흐르고 있고 거리는 얼마인데 여기서 인제 갔을 때 어떤 힘으로 어떻게 갔을 때 몇 미터 밑에 그 위치에서 네가 반대편에 닿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물리 시간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를 뜻하느냐? 실제로 공부라고 하는 거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물리든지 수학이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방법을 찾는 방법을 찾는 두뇌를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자, 여기에서는 이런 뗏목을 써 가지고 이렇게 옮겨가면 너는 강을 건널 수 있어. 여기에는 이런 배가 있으니까 이런 배를 써서 가면 옮길 수 있어. 똑같은 게 여기서도 와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넣고 이런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답을 얻는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만을 가르쳐요. 왜? 지금까지 이것 말고는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왜일까요? 방법을 찾는 두뇌를 생각을 하는 거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런데 배우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만 주입을 시키는 거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론 선생님들이나 그 교수들 중에서 몇몇은 보여줄 수는 있어요.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 여기에 이유와 근거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또 그 사람들이 질문을 통해서 의외로 깨닫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배우고 익혀가면서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요즘 학교는 그 지식을 아예 말 그대로 덤프 트럭으로 갖다가 덤핑을 해 버리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걸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려 오래 걸리거든요. 예. 이게 시간이 쉽게 걸리진 않아요. 그런데 인제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공부들이 쉬워지죠. 가속도를 쳐요. 왜냐면은 왜 물체들도 그러죠. 그 처음에는 움직일 때 보면 잘 안 움직이고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다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쭉 하고 움직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인제 이러한 시기가 돼야 공부가 진짜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을 익혀서 그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제 남은 한 2분 동안 제가 요걸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걸 놓고 얘기를 해 보면은 기후 변화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나도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낳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나도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인류가 멸종하는 곳에 운전석에 앉아서 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 이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면은 죽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죠. 나도 이 저기 뭐야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은 남들이 만들어 주는 그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그 끌려가면서 낚싯바늘 물고 퍼덩거리면서 그 사람들이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낚싯바늘에 끌려가는 질문 차라리 그게 낫다. 기후 변화를 나는 덜 했으면 좋겠다. 그 삶을 사시면 돼요. 네. 힘들고 괴로워도 그 삶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내가 이 저희 원하는 것을 성취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일단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인류는 멸망으로 가고 있고 기후 변화는 막을 수도 없고 나는 그 속에서 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이제 제 교육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 가면서 하는 이 두뇌 능력은 실질적으로 제가 그랬죠. 이건 두뇌 능력이라고.
이 말은 이것을 가지고 실제 낚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쵸? 예. 실제로 내가 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나면 고기를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돼요. 고기를 잡았다가 놔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채워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익혀 가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잡게 돼요. 처음에는 많이 잡고 많은 거를 가져가서 이렇게 하지만 그다음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잡게 돼요. 그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필요한 만큼 잡는데 나를 통해서 그 고기가 필요하고 그거를 가지고서는 먹고 살고자 하는 것 또 고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잡아서 그 사람들하고 나누면 돼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위치에 간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쪼개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잡고도 남기 때문에 더 잡아서 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게 한 마리면은 나는 한 마리만 잡고 끝을 내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고기를 원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 마리 잡아서 같이 나누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 잡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가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흔히 요즘 얘기하는 게 이 저희 미니멀 라이프 그래 가지고 뭐 최대한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내가 가져가면서 하는 그 삶. 이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고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무소유예요. 왜? 내가 목표 여기는 진짜 소유욕이 강하죠. 예. 왜? 소유욕이 있어야 목표를 이루니까요.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것 잡겠다는 그 의지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 와서는 뭐냐면은 내가 꼭 딱히 이걸 원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고 생존하는데 먹을 거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를 구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으면은 더 이상 잡지 않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 예. 바로 그게 무소유라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물질적인 무소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무소유. 예. 바로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으면은 내가 먹을 걸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는데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쫄쫄 굶어가면서 그렇게 간다면은 말 그대로 무소유라는 얘기는 죽어야지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무소유는 필요한 만큼만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잡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잡아서 나눠주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뤄가면서 '내가 많이 잡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부를 할 때요 차이가 나요. 실제 여기서는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질적인 그런 내 욕망을 채워가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질적인 욕망이 아니라 두뇌 능력으로 두뇌 능력으로 낚시를 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낚시하는 방법을.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낚시를 고기를 많이 잡지만 그 고기를 내가 다 죽여서 가져가서 먹는 것이 않고 뭐 또 너무 많아서 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낚시를 하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잡은 고기를 놔 주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들고 가는 그 공부. 이게 진짜 목표를 세우고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 방법을 어차피 두뇌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학교 공부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다 적용시켜서 공부를 하면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낚시가 즐겁지 않을까? 즐겁죠. 처음에는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즐거울 거예요. 여기 가서는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뭐 못 잡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 이것 다음이 또 있어요. 이것 다음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 말 그대로 물이 흐르듯이 살아가는 그 삶.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쯤 가야,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 인류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 인류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가고 다른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채워감으로 가면서 살아가면서,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는 받아들이고, 또 내가 그 속에 굳이 끼어들어 가지고 사회를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이 사회의 변화 속에 흘러가는, 함께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 이 이 자연의 균형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삶은 제가 여기서 인제 말씀드려야 뭐 딱히 아마 보기도 어렵고, 이 실제로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 세계를 알기도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 속에 갇혀 가지고 목표나 원하는 거나 이런 속에 갇혀 가지고 그것 모든 것들로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과연 알 껍질 밖에 있는 세상을 볼 수가 있을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왜?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그 밖에서 오는 따뜻함, 부모가 품어주는 따뜻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예, 그것 말고는 실제 세상을 보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후 변화와 인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육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